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라클 경제 이교수입니다. 자, 일단 오늘 HLB를 보도록 할 건데, 일단 HLB가 오늘 2% 넘는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아래 꼴 좀 달아줬고, 또 5일선을 지켜주는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HLB 관련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FDA 쪽에 대한 회신이에요. FDA 쪽에 대한 회신인데, 이 회신이 일단 나와주기 전에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나왔죠. 일단 어제자로 좀 내용이 나왔는데, 자, 트럼프 이준의 의약품 관세 발표한다. 다음 주 약값 관련 큰 발표도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요 뉴스를 보신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많으실 건데, 이게 무슨 관련이 있지?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제약공정 건설 승인, 시간 단축, 지시 등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줬는데 밑으로 함께 내려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의약품 가격과 관련 다음 주 큰 발표를 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는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당하고 있다.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식품의약국 FDA에 미국 내 제약 공장을 짓는 데 걸리는 승인 시간을 단축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다. 이 명령은 미국 환경보호국 EPA에도 관련 승인 절차가 가속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또 해외 의약품 제조 시설에 대한 검사 수조 인상, 외국 제약 업체의 이제 유효 성분, 불처 보고, 시행 개선 및 미준수 시설 명단 공개 검토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HLB에 대한 일정으로 봤었을 때 지금 당장 어때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FDA 쪽에 대해서 좀 간소화를 시키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간소화를 시키겠다라는 내용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앞서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방침에 반복적으로 밝힌 바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무역확정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상무부 등에 지시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위해 무역확정법 232조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등등등등 나와주면서 이 행정명령, 그죠? 트럼프가 이제 언급을 하는 이 행정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한 가지만 더 먼저 보시게 된다고 하면, 일단 얘네들이 결론적으로 2차 CR이 나와줬고, 결론적으로 이제 PAL에 대한 회신이 4월 초에 나와줬죠. 그래서 보완 자료를 일단 4월 14일 날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고, 일단 FDA에 대한 회신, FDA에 대한 회신을 좀 기다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냐면 이 회신이 언제 오냐 이거예요. 회신이 언제 오냐. 5월 5일이었죠. 5월 5일이었는데,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는 그냥 5월 5일입니다. 근데 5월 5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간으로 어때요? 우리는 이제 시차가 있죠.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늦어질 수가 있어요. 늦어질 수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감안을 하고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있고, 추가적으로 FDA에서 회신이 예를 들어서 이상이 없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게 된다고 하면 뭐예요? 추가적으로 승인 서류를 제출하면서 추가적으로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줄 겁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6월달 또는 6월 말이죠. 6월 말이나 7월 초 중순중으로 추가적인 FDA에 대한 승인 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와줄 것이다. 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언급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당장 HLB 그룹 측에서 공식 블로그에 오픈을 한 부분도 있죠. 오픈을 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 이 부분을 좀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일단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간합 신약 승인 절차와 관련해 현재까지 진행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 4월 29일 날 나왔거든요. 요 블로그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서 영상을 찍으신 분들이 정말 많아서 그냥 이 중요한 내용만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항서제약은 지난 4월 14일에 해당 실험 데이터를 포함한 보완 서류를 FDA에 제출했으며 현재 FDA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는 내용이 좀 나와줬고, 그 추가적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항서제약은 업계에서 인정받은 최고 등급인 공인 테스트를 통해 해당 사안과 관련해 향후 문제 발생 가능성이 없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증기간 같은 경우에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정도 이제 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제일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 딱 여기입니다. 제일 유력하게 찍히고 있는데요. 미국 FDA 기준의 강점이다.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제일 이제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일단 항서제약 측에서도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느 인증기관과 진행을 했다라는 거는 아무리 찾아도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FDA 그리고 CFR 파트 1 이 준수를 위한 국제적인 공인 인증기관으로 아래와 같으며 이를 모두 중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기에 아마 이 업체들 중 한 곳과 컨택을 하지 않을까 싶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여기가 제일 유력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FDA 기준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인증기관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지금 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요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있거든요. 내용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다 클래스 1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 그러니까 1차 CRL이 한 번 나와줬잖아요. 한 번 나와줬었는데, 요때 당시에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죠? 항상 많은 사람들, 진양권 회장도 그랬습니다. 클래스 1 계속 외쳤어요. 계속 외쳤는데 결론적으로 나와준 거는 클래스 2였거든요. 클래스 2였기 때문에 많은 실망 매물이 여기서 나와줬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와줬는데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일단 이 클래스 1이냐 2냐 나와주는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클래스 1이냐 2냐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주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검사를 했었을 때 얼마나 많은 검사를 해야 되냐 이 부분으로 좀 많이 갈리거든요. 근데 1차 CRA 나와줬을 때는 뭐가 있었죠? 비모에 대한 일정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CMC에 대한 일정이 있었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두 번째 CRA에 대해서는 뭐죠? 지금 이거는 끝났어. 이거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거 하나만 남았어요. 근데 CMC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문제점이 되는 부분만 따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간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클래스 1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예요? 클래스 1이 나와주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내용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급등 패턴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반드시 주가는 한번 눌릴 거예요. 이거는 100%입니다. 100% 눌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전환가액에 대한 조정이에요. 제가 예전부터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 HLB 입장에서 봤었을 때 결론적으로 지금 당연히 FDA에 대한 승인 결과 그리고 얘네들이 회신이 어떻게 오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건 맞거든요. 중요한 건 맞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흐름에 대해서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대응에 대해서 그냥 까먹으시면 안 돼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전환가액에 대한 조정이 있습니다. 조정이 있는데 요 내용을 봤었을 때 79,000원으로 조정이 되어 있거든요. 600억짜리에 대한 전환사채, 38회차에 대한 전환사채인데 얘네들이 지금 전환가액이 79,67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환가액 조정이 매 3개월이 되는 날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거든요. 조정일로 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이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일단 3월 8일 날 전환가액 조정이 됐기 때문에 다음 조정이 되는 날은 6월 8일입니다. 6월 8일 날 조정이 될 건데 정확하게 한 달 정도가 남아있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저 조정 한도가 55,000원이죠. 55,000원. 근데 현재 주가가 59,000원이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어떻게든 최저 조정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 주가에 대한 핸들링을 굉장히 많이 보여줄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요 내용이 써져 있죠. 1개월 가중산수 평균 주가, 일주일 가중산수 평균 주가입니다.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일주일에 대한 가중산수 평가, 일주일 동안에 대한 평균 주가를 계산하고요. 한 달 동안에 대한 평균 주가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 기준으로 봤었을 때 6월 8일이니까 이제 5월 8일 기준으로 좀 잡아야겠죠. 5월 8일. 자, 5월 8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자, 내일까지는 급등 추세를 안 만들어 주겠죠. 5월 8일부터 이제 중요한 기점이 될 거기 때문에 6월 8일 그러니까 전환가액 조정이 6월 8일 날 되잖아요. 한 달 동안에 대한 가중산술 평균 주가인데 한 달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제 5월 8일 기준으로 보잖아요. 5월 8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5월 8일 동안 6월 8일 동안에 대한 이 한 달 동안에 대한 가중산술 평균 주가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주가를 크게 급등을 시켜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급등을 해서 찔러주고 나서 눌러주는 패턴이 나와줄 수는 있을 거지만 결론적으로 얘네들 큰 폭으로 올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요 밑에 공간에 대해서 분명히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을 거고 들어왔었을 때에 대한 이 물량을 또 털어먹기 위해서 눌러주는 개미털기에 대한 물량, 응? 개미털기에 대한 타점이 무조건적으로 나와요. 우리는 이 밑에 공간에 대해서 타점을 명확하게 잡아야 되고 이러한 타점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요 번호로 H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HLB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명확한 타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H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지금 날 여러분들 당연히 FDA 관련해서 HLB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정이나 이러한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러한 일정 전부 다 중요하겠죠. 전부 다 중요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게 우리가 중간중간에 있는 이러한 일정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한 대응 그리고 어떠한 재료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참고를 한 번씩만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HLB 관련해서 확실하게 좀 대응을 하면서 확실하게 타점 가져가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 요 번호로 H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6월 3일 날 뭐가 있죠? 조기 대선이 있습니다. 이 조기 대선이 있는데 이 조기 대선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를 좀 준비를 했어요. 요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 2025년 조기 대선 관련주 정리. 자,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밑에 2022년, 2025년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가져 있거든요. 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죠? 이재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재명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2022년 후보를 제가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2022년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죠? 탄핵이 되면서 이제 조기 대선이 진행이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재명 후보가 2022년도에 가지고 가던 정책이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이 정책 관련주 뭐가 있고 이 정책 중에서 대장주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제가 명확하게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이재명 관련해서 입김이 강한 것도 알고 있고 이재명이 어떠한 부분도 얘기를 하면 관련주가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하는 것도 다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이 2022년도에 어떠한 정책을 언급을 했고 이 정책 관련해서 얼마나 급등을 했는지 관련주가 무엇인지 대장주가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지금 정책 나온 거 다 나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022년도에 정확하게 정책을 언급한 게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가 있는데 이 8가지 중에서 아직 2가지 정도가 나와주지 않았어요. 이 2가지가 나와주지가 않았고 이 2가지는 반드시 2025년 지금 5월달 이번 달에 무조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 관련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이 정책 관련된 종목이 무엇이 있고 어떠한 대장주가 있는지를 파악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자료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자료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아시겠죠?